한방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격, 성향 분류에서 가장 꽃이라고 하면 사상의학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상의학 내용 중에서 우월 기능과 열성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한의원에 오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체질이에요. 한국한의학연구소에서 체질이 확인된 사람들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얼굴들을 다 합성을 해봤더니 각 체질별로 좀 전형적인 그런 얼굴들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요. 각 얼굴들 보면 우리 주변에서 늘 볼 만한 그런 얼굴들이고 대충 그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이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내 체질은 좋은 체질인가요? 혹은 나쁜 체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른손잡이가 좋은 사람인가요? 왼손잡이가 좋은 사람인가요? 그런 거 우리 구별하지 않죠. 그냥 오른손잡이들의 특징이 있고 왼손잡이들의 특징이 있죠. 오뇌가 발달을 한 사람들은 좀 창의적인 것들이 좀 발달이 됐을 거고요. 대신에 뭔가 논리적이고 사고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조금은 약해질 거예요.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거는 발달을 해도 뭔가 이렇게 창조적이고 예능적인 것들은 좀 취약해질 겁니다. 그런 거랑 비슷해. 오른손잡이가 오른손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왼손을 좀 덜 사용하게 되고 왼손은 되게 좀 빈약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몸도 거기에 맞춰서 약간씩 이렇게 좀 틀어짐도 생기고요. 몸의 균형도 조금씩 이제 틀어지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때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구도 기울어 있는데 우리 사람이 기울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약하다고 이제 왼손을 계속 사용을 안 하다 보면은 이제는 몸의 균형이 조금 더 심하게 틀어질 거예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조금 더 우리는 왼손을 그래도 다양한 활동에 많이 사용을 하려고 좀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은 몸의 균형이 틀어지는 걸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마음들이 다 균형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각 체질들별로 조금씩 이렇게 마음에 어떤 틀어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른손이 익숙하니까는 거의 모든 일을 자꾸 오른손으로 하려고 해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는 게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이 그 마음을 우선적으로 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그런 틀어짐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사상체질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느 쪽이 발달이 돼 있고 어느 쪽이 약하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어떤 마음들을 자꾸 내려고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좀 잘 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타인들을 도와주는데 사용을 하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내용들이고요. 칼 융이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가 있어요. 분석 심리학이라는 걸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사람 유형을 4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 분류가 상당히 유용해서 지금 현대까지도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는 MBTI라는 게 융의 이런 분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이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주로 접할 때, 세상을 인식할 때 사용하는 어떤 감각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유형을 이제 4가지로 나눴을 때 일단은 감각형이라는 거, 감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만지거나 느끼잖아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소리가 들리구나 라는 걸 이제 감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언지는 아직 몰라도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그런 거를 우리가 감각, 센세이션이라고 하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게 무엇이? 라고 우리는 궁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언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게 다른 사물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싱킹을 하고 사고라는 거는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이나 견해를 갖게 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필링,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를 우리는 직관, 인투이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각 체질들마다 주로 발달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좀 덜 발달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체질에서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걸 그 체질의 우선 기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체질에서 가장 빈약해지기 쉬운 거를 우리는 열등 기능이라고 합니다. 태양인들이 가장 발달이 되어 있는 건 직관이에요. 직관이라는 거는 다른 것과는 다르게 무의식의 기능입니다. 그거를 뭔가 의식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냥 문득하고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우리 부모님한테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괜히 신경이 쓰이고 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가끔 문득 들 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직관에 해당이 되고요. 태양인들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변해갈 것 같은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지를 논리적으로 뭔가를 궁리하지 않더라도 어느 날 문득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이게 이제 태양인들이에요. 그래서 무당이나 아니면 종교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서 태양인 유형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지력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 이런 것들이 태양인들한테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잘 들어맞아요. 근데 그런 게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예지력이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거예요. 과거에 대한 시간적인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열악해지기가 쉽습니다. 태양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감각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뭔가는 알아차렸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남들도 알아듣게 자기 경험이나 아니면 자기 생각 논리적인 거를 풀어서 남들한테 이해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태양인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남들이 못 알아차려도 그냥 무조건 내 말이 맞다니까 그냥 가자니까 뭐 하면서 이렇게 다급한 형상으로 나타나기가 쉽고요. 과거가 별로 이 사람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가 별로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 사람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했는지 안 친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미래에 벌어질 일을 이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는지 같이 하지 못하는지 이것만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되게 그 사람하고 친했는데 그 사람이 요새 나를 전혀 막 이렇게 아나무인처럼 이렇게 대할 수도 있고요. 과거에 되게 그 사람하고 내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한테 야 그럼 같이 하자 하면서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양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과거의 어떤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좀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귀거나 대인관계를 갖는 게 약간의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소양인인데요. 소양인들이 가장 발달이 되어 있는 건 감정이에요. 순간순간 사람들의 기분 변화나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분위기가 좀 잘 어우러지게 만들고 그 분위기가 좀 즐겁게 만들어요. 자, 감정이라는 거는요. 감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기분이 좋은 거, 기분이 좋지 않은 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세분화돼서 그런 감정들이 이제 세분화가 되는데 소양인들의 지상과제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즐겁고 유쾌하고 재밌고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있는 자리들을 좀 기분 좋게 만들고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고하는 기능이 좀 열등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고라는 거는 뭔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론 내고 이런 게 이제 사고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 생각을 물으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남들이 보기엔 되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같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만 모든 게 존재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무언가에 대한 결론을 낸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열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은 잘 저지르는데 마무리는 짓지 못해요. 또 가서 보면 또 딴 거 하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사람이 되게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럴 때는 되게 즐겁고 한데 좀 속빈 까통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하풍쟁이 같아 보이기도 하고 좀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가 쉽죠. 이제 태음인들한테 발달되어 있는 감각은 감각 기능이에요. 태음인들은 이 감각이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감각이라는 거는 그게 뭔지 일단은 모르더라도 일단은 그것들을 인식하는 그런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음인들이 좀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떨어져도 뭔가를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능력들을 타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체험했던 것들을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친구들이 전 되게 부러웠어요. 시험 준비를 하는데 복사기라고 불렀어요. 이런 친구들을 제록스라고 부르죠. 뭐 시험 준비할 때 그냥 이거는 이해는 안 돼. 이해는 안 되더라도 그냥 그대로 보고 나면은 이미지처럼 그냥 다 기억을 해버려요.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주로 외워 쓰는 게 많으니까 잘 배워가지고 잘 쓰죠. 그게 뭔지는 잘 모르더라도 해서 자기가 과거에 어떤 거를 겪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태음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잘 맞춰져요. 예전에 너 그런 거 좋아했지? 그래 하면서 그 사람한테 좀 맞춰주는 그런 재주들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과거로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것들이 많이 열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새로운 거를 시작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늘 겁이 나고 두려워요. 그래서 낯선 곳에 가는 거,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게 일단은 되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데이터상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게 되고 그냥 남들이 하자는 대로 남들이 분위기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데 일단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또 꾸준하게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게 태음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좀 부족해지기가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자기 혼자서 뭐 이렇게 계속 밭을 가꾼다든지 뭔가 꾸준하게 하는 활동들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음인들인데요. 소음인들이 발달되어 있는 게 사고예요.
사고라는 거는 내가 어떤 정보를 얻었어요. 그거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런 거를 가리는 재주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보면은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자동적으로 분별이 되는 사람들이 소민들이에요. 소민들은 사람을 한번 딱 보면은요, 이 사람이 나랑 맞겠다 안 맞겠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으로 사람들을 다 판단을 해버려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이 판단을 했던 그 첫인상이 그대로 잘 들어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민들이 잘하는 게 핵심을 간추리고 무언가 결론을 짓고 이렇게 간추리는 그런 재주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민들이랑 같이 한번 여행을 가면은요, 소민들은 노선도 다 정해보고요, 시간도 다 체크해보고 최선의 동선을 짜와요. 그래서 맛집은 어디 있으니까는 여기로 여행 가서 순서는 이렇게 가고 10분 있다가 엿버스 탔다고 어디를 간 다음에 이런 거를 다 짜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핵심을 간추리는 그런 이제 재주에 해당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소민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열등해지는 게 감정에 좀 열등해져요. 타인들의 기분을 헤아리거나 감정을 헤아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옳다 그르다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 맞다 틀리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맞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거를 상대방한테도 많이 강요를 합니다.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소민들의 어떤 그런 말에 주변에 이제 상처를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잘 생기기가 쉽고요. 자, 소민들이 자기가 한 결정이 맞다고 생각할까요? 틀리다고 생각할까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맞은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제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다 틀리게 살지? 하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상대방을 고쳐주려고 하고, 야, 너 틀려먹었어 하는데, 너 틀려먹었어 라는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 하면 잘 받아들이질 못하죠.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소민들이 건강해지려면은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소민들이 좀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제일 잘났어, 에이 참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소민들이 되게 꼰대가 되고요, 고집불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기가 쉽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들이 주로 잘 사용이 되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내 체질이 어떤지를 알면은 알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듣더라도 내가 그렇지, 맞아, 내가 저런 체질 유형이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잘 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좀 돕고 함께 화합하고 해나가는 데 사용을 하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좀 열악해진 열등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좀 개발하고 훈련을 해나가면서 삶의 균형을, 마음의 균형을 좀 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